안녕하십니까. 엑셀 기초와 활용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간단한 수식 계산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한 수식을 계산하는 걸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소 중에서 상대 주소가 있고 혼합 주소가 있는데 혼합 주소를 사용하여 구구단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가세를 이 절대 주소로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래쪽에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서 바로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은 여러분들이 엑셀6 간단한 수식 계산이라는 문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을 푸신 다음에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그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9년 우리나라 노년층 인구 통계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60세에서 100세까지의 인구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 인구수는 남자 더하기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자와 남자의 성비를 오른쪽에서 구해봐야 됩니다. 내국인이 있습니다. 내국인의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내국인의 숫자는 인구수에서 내국인 수를 빼시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인구수와 성비와 그리고 외국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구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인구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 더하기 여자를 하시면은 인구수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엑셀에서 값을 구하실 때는 먼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셀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C열의 오행에 있는 C의 5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인구수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간단한 수식을 할 때는 등호입니다. 키보드에 등호 아시죠? 이꼴하고 누르시면은 바로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남자 값이 들어있는 뒤에 5셀을 클릭하시고 더하기죠. 오른쪽에 더하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자 인구가 들어있는 값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뒤에 5 더하기 2의 5라는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엑셀에서 입력이 완성되고 나면은 항상 엔터를 누르시라고 했죠? 엔터 그러시면은 저처럼 두 개의 값을 더한 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C의 6셀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수식 계산일 때는 등호를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에 남자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더하기 눌러주시고 다른 오른쪽에 여자 값을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D의 6셀과 E의 6셀을 더한다 라는 이러한 수식이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값을 알아보시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하시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무려 아직까지도 우리가 총 8번 이상의 수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은 정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엑셀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일일이 하나씩 구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하나만 구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다른 것도 한꺼번에 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거 지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놓은 두 개의 값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실 때 이 부분을 지우겠다라는 의미로 먼저 블럭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C의 5와 C의 6을 저처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있는 값을 지우실 때는 바로 왼쪽 상단의 홈 탭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 편집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우개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까지 지우개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모두 지우기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해버리시면은 여기 있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 있는 선도 지워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주었던 서식도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만 지우실 때는 여기에서 지우기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세 번째 내용 지우기라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값만 지우실 때는 뭘 사용하시자고요? 내용 지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개에서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내용 지우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방금 구했던 값들이 깨끗이 지워지셨죠?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답이 들어갈 셀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수식입니다. 등호를 누르시고요. 남자에서 클릭, 뒤에 5셀입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이 플러스는 키보드의 덧셈 기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으셔서 키워드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여자 인구수 보이세요? 여기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뒤에 5 플러스 2에 5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입니다. 저처럼 답이 다 구해지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이름을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만 자동 채우기 핸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수식을 계산한 후에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빠르게 저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검은색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셨습니까? 이때 바로 빠르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떠세요? 바로 이렇게 나머지 값들도 빠르게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엑셀을 엑셀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식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여기에서는 368만 9,408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지만 실제로 여기 수식에서는 이 값은 뒤에 5 더하기 2의 5를 한 값입니다 하고 실제 값이나 실제 내용 또는 실제 수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셀들의 엑스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얘가 밖에는 어떻게 보이던 바로 그 실제 속 안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구하실 때 저와 같이 D에 O 플러스 E에 O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D에 O 플러스 E에 O 값이 들어갔고요. 그 아랫셀 클릭해 보시겠어요? C의 6셀입니다. 이번에는 D에 6 더하기 E에 6이 됐습니다. C의 7셀도 클릭 한번 해볼까요? D에 7, E에 7 하고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엑셀에서는 하나의 값을 구하시고 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자동 채우기에서 쭉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시고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조되는 이 셀 값들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바뀌면 참조되는 애들도 A와 A가 되었고요. 이 자리로 바뀌면은 그 오른쪽에 셀 값으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변경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상대 주소라고 했습니다. 자동 채우기는 상대 주소가 기본으로 된다라고 다시 한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이 들어갈 바로 F의 5셀을 클릭합니다. F의 5셀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이기 때문에 등호를 넣으시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성비는 남자의 인구수를 나누기입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나누기는 슬래시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 아시지요? 남자의 인구수를 나눠줍니다. 뭘로? 여자의 인구수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B는 바로 비율인데요. 이때 비율은 곱하기 100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수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D에 5셀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찾아 찍어줍니다. 찾으셔서 찍어주셨나요? 이번에는 여자 인구가 들어있는 2의 5셀을 클릭합니다. D에 5 슬래시 2의 5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명 아스타라고 하는 이 기호가 보이시죠? 이 기호가 우리 컴퓨터에서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하기 하신 다음에 100을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저처럼 성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비를 구하시고 나셨다면은 나머지 값은 자동 채우기로 채우면 된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 채우기 핸들 보이십니까? 바로 이 자동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정확하게 대시고 그러면 검정색의 십자 모양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빠르게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저처럼 이렇게 나머지 성비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트의 외국인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H의 5셀에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저처럼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외국인의 수를 구하려면 전체 인구수인 368만 9,408이라는 이 숫자에서 내국인인 360만 4,994라는 숫자를 빼기 하시면 되겠죠? 인구수에서 내국인 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H의 5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를 눌러주시고 바로 C의 5셀을 클릭 빼기입니다.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찾아 찍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내국인 G의 5셀을 클릭합니다. 수식 반드시 저와 같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의 5
빼기 G의 5입니다. 다 끝나셨으면 여기에서도 컨트롤 엔터라는 거.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값이 구해지셨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실 때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를 대시고요. 빠르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외국인의 숫자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 주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시트 이름을 보시면 현재 우리는 데이터라는 시트를 사용하셨고 그 오른쪽에 구구단 보이시죠? 구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가 구구단의 틀을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라는 구구단을 한번 쭉 만들려고 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지 않고 한꺼번에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2차적인 계산을 하실 때는 바로 혼합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식 중에서도 혼합 계산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몇 번이고 리플레이해서 보셔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혼합 주소를 사용한 구구단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기존에 4하고 6이라고 적은 이 데이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홈 탭에 지우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용을 지우셔야 됩니다. 내용 지우기 클릭하시는데요. 이때 제가 내용 지우기에 들어오는 순간 내용을 지우시려면 딜리트라는 이 부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명령 단추에 가셔서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 값을 지우실 때는 델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먼저 답이 들어갈 셀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2 곱하기 2라는 이 값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C의 4셀을 클릭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2 곱하기 2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등호를 넣어서 수식임을 알려주시고요. C의 3, 아스타가 곱하기라 했습니다. 키보드에서 아스타를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B의 4를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C의 3 곱하기 B의 4가 되셨습니까? 이 상태에서요, 제가 그 밑을 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걸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신다면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어머!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 자리는 3 곱하기 2 해가지고 6이 돼야 되고 4 곱하기 2에서 8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십니까? 바로 이렇게 값이 어마어마해지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은 상대 주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B의 5 곱하기 C의 3이 아닌 바로 B의 5 곱하기 C의 4가 돼버려서 즉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다 보니까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밑쪽은 바로 이 값과 4와 그 위에 있는 12가 곱해져서 4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고정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 계산된 12부터 마지막 값까지 이렇게 블럭 지정하신 다음에 딜리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값이 깨끗이 구해지셨습니까? CS4셀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는 CS4셀에서 이 자리가 고정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3행이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그대로 3하고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수식에 C의 3의 3이라는 곳 앞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키보드에 달러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의 3 곱하기 10이 아니죠? 바로 얘들도 3 곱하기 4가 돼버립니다. 이때는 여기 보시는 비열이 고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여기 12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아래쪽 구구단에서는 뭐가 고정돼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B라는 열머리글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키보드에 달러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2인 결과값 4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 하나만 맞는다고 제대로 계산된 것이 아니죠. 자동 채우기를 해보신 다음에 나머지도 맞게 결과가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실 때는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더블 클릭이 안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실 때만 더블 클릭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 나가실 때는 자동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대는 건 똑같지만 더블 클릭하지 말고 그대로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 끝까지 9단까지 드래그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 한번 떼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 이렇게 9구단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혼합 주소를 사용한 9구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해진 것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터 81까지 저처럼 쭉 마우스가 통통한 상태, 흰색이지요? 이때 드래그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셀은 C의 4셀입니다. 이곳은 C의 3 곱하기 B의 4가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는 3이라는 행이 고정이 돼야 되고 이 자리에서는 B라는 열이 고정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등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C의 3 클릭하셨습니까? 이때 아까 전에는 3을 고정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C의 3셀 클릭하셨죠? 3을 고정하기 위해서 직접 키보드에 달러를 입력을 하셨지만 원래는 F4라는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F4를 한 번 누르시면 둘 다 고정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3이 고정이 되겠습니다. 곱하기는 키보드에서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B의 4셀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능키 중에 F4를 한 번 누릅니다. B와 4가 모두 다 고정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B 열만 고정하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누르시면 사행이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B가 고정이 되죠. 이렇게 F4를 누를 때마다 어디가 고정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러 번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C에 $3 곱하기 $B에 4로 맞추셨습니까? 컨트롤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먼저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만드시고 오른쪽으로 쭉 잡아 당기셔도 되고요. 이때 그러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이 생겨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주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부가세 계산이라는 시트 이름 보이시죠? 바로 이 시트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각 제품별로 원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원래 판매가는 원가의 10%인 부가세가 포함돼서 계산되는 게 판매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바로 여기 스커트의 원가에다가 원가의 10%를 곱한 걸 더해 보도록 하고 니트, 원피스, 모자 이런 것들로 같은 것으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답이 들어갈 뒤에 삿세를 클릭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뒤에 삿세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등호를 눌러주시고 C의 4에다가 바로 더하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스커트에 얼마를 바로 10%를 곱한 게 부가세가 되죠. 그걸 원가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자, 아스타가 곱하기라고 말씀드렸고 저처럼 10% 이렇게 뒤에 이 셀을 저와 같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수식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등호 넣습니다. 원가 더하기 원가의 10%인 것을 곱해서 다시 한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은 바로 이게 판매가가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할 때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더블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채우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해서 봤더니 그 다음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류입니다, 여러분. 샵 밸류라는 오류가 떨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계산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이것 곱하기 이걸 했죠. 보통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은 상대 주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돼버리면 이것 곱하기 10%가 아니라 이 39,000원 곱하기 판매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원피스는 72,000원 곱하기 58,300원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값이 바뀔 때마다 결과치에 참조하는 값들도 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10%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절대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답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잘못 구해진 답값들을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서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물론 지우개에서 내용 지우개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4셀 클릭하셨나요? 수식이기 때문에 등호 클릭합니다. 원가 더하기 다시 한 건 원가 곱하기 10%를 해주시는데 이때 여기 보시는 10%는 고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셀을 고정하실 때는 기억나십니까? F4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라는 열머리글에도 E라는 행머리글에도 이렇게 고정된 기호가 보이시죠? 자,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값이 아까와는 달리 정확히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5셀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절대 주소가 쓰여 있고요. 뒤에 6셀에서도 여기 보시면 뒤에 2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수식 계산을 하실 때 세 가지 주소, 상대, 혼합, 절대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소를 배우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처음에 계산하셨던 상대 참조였죠. 복사되는 셀의 위치에 맞추어 수식 셀도 함께 변하는 것이 상대 참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혼합 참조였습니다. 아까 곱셈식을 사용하실 때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때는 열이나 행 중에 하나만, 몇 개만요? 하나만 고정하시는 게 바로 혼합 참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열이나 행 앞에 달러라는 기호를 직접 입력을 해주셨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가세 계산하시면서 절대 참조도 배워보았습니다. 수식이 복사되어도 셀은 꽉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 아까 부가세 10%가 바로 그러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무엇을 누르셨어요? 그렇죠. F4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이 수식을 계산할 때 상대 참조만 해도 되는가, 혼합 참조를 사용해야 되는가, 절대 참조될 값이 없는가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한 수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